22대 총선에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요. 아주 특별한 기획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시작한 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누고는 당적이나 나이나 성별 그리고 정치 경력 그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지역구죠? 성북을입니다. 성북을. 현역은 누굽니까? 기동민 의원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기동민 네, 의원이 현역. 네, 재선인가요? 그분이? 네, 재선이십니다.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네요. 자, 나누구의 룰 좀 아유,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죠. 좀 봤어요? 네,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체질입니다. 공부가 재질이구나. 봤더니 어때요? 아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컨셉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전 인터뷰가 오고 있다는 네, 것도 아시죠? 알죠, 당연히 알죠. 네. 네. 자, 경력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네,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네, 참여연대도 근무하셨고 네, 청와대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정치의 길도 했는데 네. 언제부터 내가 정치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논어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논어를 네, 읽으면서.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처럼 살고 싶다. 어. 공자는 그 시대의 올바른 가치를 찾아서 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상과 정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상이라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네. 저는 철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철학과 진학하고 네. 아마 현실 정치를 계속 고민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는 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활동, 네. 청와대 활동, 어.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거의 뭐 그때부터 좀 일관되게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몇 년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오래 있었죠. 한 7년 이상은 참여연대와 함께했습니다. 왜 변호사인데 네, 참여연대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사실 참여연대 참여는 당연한 거였고요. 네. 그보다도 좀 먼저 민변을 저는 변호사 하자마자 들어갔죠. 2005년도에 법무관 마치고 변호사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바로 민변. 민변 변호사. 저는 돈 버는 변호사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네.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게 목표가 네. 되어서는 안 되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공익활동, 국민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제가 할 수 네. 있는 걸 열심히 하겠다.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민변. 그러다가 민변도 하다가 참여연대랑 겹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가불 문제 그리고 재벌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네. 그것을 더 참여연대와 함께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참 동안 네. 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주로 했던 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 김상조 교수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죠. 그분은 이제 밖에 나가셨고 네. 저는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주장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네. 이제 정치의 길로 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번이 첫 번째 도전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 지난번에 네. 동작을에 한번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는데요. 예비 후보. 예. 그때는 이제 네. 근데 접었어요. 그때 이제 경선에서 현역 의원님과 경쟁을 했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제가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출발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은 네. 당연히 승복해야죠. 그래도 그때 한번 링 위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네. 이번 도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경험이 있죠. 근데 여러 지역구가 있는데 네. 막 고심했을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갈까? 성북을을 선택했단 말이죠. 네. 왜 성북을을? 성북을은 네. 민주당 지역구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지역구입니다. 아. 강북에서 또 꼭 지켜야 되는 지역구고 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역구. 인연이 좀 있나요? 인연이 있죠. 어떤 인연? 성북구에서 사회적 경제를 챙기는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사회적 경제를 챙기면서 이제 공정무역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네. 동행활성화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도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깊이 소통하여 아하.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것이 지금 당연히 또
성북에 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다른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겠습니다. 몇 분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있습니까? 알만한 분도 있죠. 네. 신계륜 의원님 계십니다. 아전 의원 신계륜. 네네. 도전하시는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하시긴 그래요? 하셨습니다. 어. 저는 찾아뵙고 어. 저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애교 공세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애교 공세. 네. 자 정치인의 길로 이제 들어서려는데 네. 롤 모델 나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전현직 정치인이 있다면. 전현직 정치인. 예, 네. 저는 역사를 좀 생각했습니다. 네, 역사 괜찮습니다. 역사는 뭐 공자 아까 네, 말씀드렸고 네. 간디 같은 어. 가치를 중심에 두고 네. 나라 움직이려고 했던 음. 분들. 네.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아. 세 분 대통령 중에 우리 음흠. 쪽 대통령 세 분 중에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좀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요. 뭐 다들 좋으신 분이고 배우고 네. 제가 어떻게든 넘을 수 없는 이제 앙짐이고 그런 네. 분들인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친근하시고 그렇군요. 소탈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이재명 지도부인데 네.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라면요? 이재명 대표와는 민변과 함께하니 아. 민변과 같은 이제 고민을 했던 음. 측면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챙기면서 음. 강의를 이제 시리즈 강의를 주관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시리즈 강의로 음.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잘 네.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재명 대표님께 연락드려서 그때 시장이셨죠. 성남시장 아. 시절에 그래요.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주관을 했죠. 어. 그때 기억이 선연한데 음. 다른 강의 어떤 강의보다도 음흠. 이재명 그 성남시장님의 강의는 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강의. 아 그랬어요. 저도 그래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우리 또 민변 선배님이시구나. 제가 네. 잘 모셨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분을 온전히 통째로 네, 혼자서 네, 다 쓰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검사와 싸우는 성북의 민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민생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해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라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혹한 망신주기 수사를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죠. 저는 당시 여의도 집회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 전원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 누구도 가결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런 연설을 한 장면이 첫 번째 사진인데요. 반면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검찰이 얼마나 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검찰 독재를 해체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검사 탄핵을 작년 말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만들어서 검사 탄핵을 주요 과제로 삼았고요. 혁신회의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몰라도 우리 지금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죠. 저는 지금 민주당의 검사 범죄 TF의 위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에게 예외 없는 탄핵이라는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죄 검사들, 탄핵과 처벌이 검찰 독재 해체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회장, 신동빈 회장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직접 써서 마무리하고 제출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고 종착역입니다. SBS에서 인용한 화면입니다. 그 즈음에 정치권은 거국 중립 내각 얘기를 하면서 탄핵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그때 대통령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새롭게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은
허국중립 내각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 목소리를 받아 안으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설득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인지도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민주당도 며칠 후에는 탄핵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죠.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사회혁신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행정부에서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가졌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비서실 비서관 중에는 가장 어린 비서관이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민생 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는 변호사 시작하자마자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심을 가지고 민변에 새롭게 민생경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 소송으로 주로 기억나는 것이 외환은행 주주대표 소송인데요. 외환은행을 가지고 목티한 론스타라는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3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은 내놔야 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이중대표 소송이라는 법안만 통과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는 대법원에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고를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의 서두른 선고 때문에 국부 회수의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사진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 확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중소기업 적하업종 제가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은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그것이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 적하업종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왼쪽 아래는 가맹사업법인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남양유업 사태 그리고 편의점주 자살에 연쇄된 사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 가치법도 조력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 법안의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가운데 사진인데요. 이재명 대표님과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에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김포 고향 파주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봉이냐 이러면서 원성이 자자한 다리였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은 일산대교 무료화 전문가 TF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공동단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일산대교를 사는 것을 공익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지사님께 드렸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지사로서 마지막 결재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에 이어서 민생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좋은 삶을 저버리는 대통령으로 작심한 것이죠.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저버리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을 바에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좋은 삶을 제대로 챙길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쉽게도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지금 386으로 대변되는 민주당 주류 세력이 국민의 좋은 삶을 챙기지 못했다, 무능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개혁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누구나 동의하듯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나라는 국민의 좋은 삶을 열심히 챙기는 나라입니다. 제가 사회적 가치법에 조력을 했듯이 국민의 좋은 삶, 그리고 기운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는 돈벌이 밀어주기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좋은 삶을 챙기는 것이 목표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쫓아내고 사람을 애를 못 낳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좋은 나라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 저는 우리
민주당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 우리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 집권이 과연 낙관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는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승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 승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혁신을 잘하느냐, 물갈이를 많이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 50% 이상은 물갈이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혁신회의를 통해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 적어도 삼선 의원들은 많은 분들이 불출마하거나 적어도 결과적으로 39명 중에 30명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천제도 혁신이 중요합니다.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공천제도 바꿔야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진입하고 물갈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혁신회의를 통해서 다음 장입니다. 혁신회의를 통해서 이 공천제도 혁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 현역 의원 물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물갈이는 단순히 현역 의원 숫자만의 물갈이가 아닙니다. 주류 세력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젊고 도덕적이고 능력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세력을 이루어 국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신주류가 돼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의 좋은 삶을 챙기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을 저는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기수, 저 김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현역 의원 50% 물갈이 네. 이걸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그다음에 86세대가 무능했다. 이번에 네.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또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지금까지 네. 그랬는데 그래서 나누구라는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익하고 네. 저한테 큰 힘이 되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86세대를 비판하셨는데 네. 그들의 이제 역할도 있겠지만 네. 무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왜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까? 저는 이 97 체제 얘기를 합니다. 네. 97년도 IMF 이래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됐는데 네. 그러면서 국민들 삶이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그 과정에도 우리 집권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그 기간에 국민들 삶이 확 나아졌었나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기존 정치인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정말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음.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네. 이제는 사람이 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플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경제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네.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검사 탄핵에 앞장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1호 검사 탄핵이 이루어졌죠. 네네. 네. 자, 그 의미 왜 검사 탄핵을 그토록 주장했습니까?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검찰 독재, 네. 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해체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검사 탄핵이다. 왜냐? 네. 네. 검사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승진에 네. 목맬 이유가 없습니다. 음. 탄핵될 수도 있는데 불법 행위를 해가면서 네. 내가 위에 줄 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하나의 이 공동체 카르텔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그것이 당신에게 이익이다. 그래요. 그건 지금까지 100% 진리였거든요. 음. 그 진리가 이제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이 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검사직에 잘릴 뿐 아니라 5년 동안 변호사도 못한다. 네. 그렇게 되면 처자식들이 와서 그러겠죠. 당신 괜히 줄 서가지고 네. 이 집안 망했다.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그래요. 걱정 때문에라도 음. 윤석열 정치 세력의 줄 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탄핵이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잘못한 검사들도 잘린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잘못할 검사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를 검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님은 2016년, 17년 네. 촛불 전국에서도 참여연대 네네. 활동하셨고 네네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네. 이제 기여를 하셨는데 약간. 네.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어때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모이면은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음. 많은 분들은 이미 대통령으로 자격을 잃었다. 네. 여러 가지 비위도 드러나고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네. 이 뭐 수사 외압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이미 드러나고 있고 음. 거기서 더해서 저는 무엇보다 문제는 네.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부자 감세하고 네. 서민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그것만 봐도 대통령으로 자격을 잃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300명의 네. 국회의원을 뽑는데 네. 전체 중에 네. 김성진 나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네. 왜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합니까? 한 사람 정도. 네,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이고 개혁적이고 능력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음. 처음 밝히는 얘기지만은 제가 청와대 들어갈 때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증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어. 왜 좀 쫄았죠? 그래서 전화하는데 이상하다. 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수많은 사람 검증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처음 본다. 너무 전화가 깨끗해. 너무 이상해. 어. 그래서 제가 딱지 하나 없거든요. 어. 부동산도 없고 차도 어. 없고 하니까 딱지도 없고. 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 네. 근데 그만큼 저는 그래요. 도덕적으로 살았고 공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 능력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 능력. 예, 뭐 청와대 음. 그리고 시민운동하면서 음. 그 여러 가지 산적한 국민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그 역할을 충실히 했고 음. 성과를 냈습니다. 네. 슬로건 정했습니까? 아직 못 슬로건 정했습니까? 정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정치검사와 싸우는 성북을의 민생변호사 김성진 아. 인사드립니다. 만약에 국회에 진입한다면 네. 뭔가 1호 법안 같은 걸 제안한다면 저는 어떤 일단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만들었던 네, 네. 사회적 가치법, 음. 대한민국을 돈벌이 밀어주기 국가가 네. 아니라 네. 국민의 좋은 삶을 챙기는 국가로 음.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는데 네.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음. 저는 다시 발의해서 그 법안 취지대로 네. 대한민국을 일단 기본 틀을 바꾸는 역할 그걸 시작할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음. 민생 살릴 수 있는 이 입법들을 네. 이재명 대표님과 상의해서 그렇군요. 진행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왜 내가 정치해야 된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는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어. 제가 연수원에서 철을 만났는데 네. 아, 나는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살 거다. 골프도 안 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적인 삶을 살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꽃방귀기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20년 같이 살다 보니 진짜 그렇게 사는 거 보고는 음.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정치할 사람이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고 좋은 무대입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본인의 네. 기량을 잘 뽐내주시고 어. 정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넓혀주는 이 창 네.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 현역 의원 50% 물갈이 예. 강력하게 주장한 첫 네. 번째 분입니다. 제가 아마 콘텐츠로는 뭐 다른 분도 계속 나오시겠지만은 네.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고민해왔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그래요. 좋은 정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이 막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도 권할 만한 프로그램 아,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요.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말고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꼭 감사합니다. 이분은 진짜 등장 한번 해야 돼. 네. 이런 말씀 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제가 좋은 분들 많습니다. 자, 오마이TV의 총선 기획 나누구. 이 나누구는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원하신다면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 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성진 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